강보합세가 이어질 것이다. 인하 아니고 최종금리 확인. 그때부터는 우리가 적응하는 겁니다. 그건 절대 하시면 안 될 일이에요.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되고 공격적인 전략을 취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는 것도 전략이다. 사흘 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서 기다리는 게 맞다. 제가 대략 이거는 저도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꾸준히 그런 저의 전망을 말씀드려 왔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제가 올 초부터 올 하반기 전망까지 다 말씀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세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제가 나름대로 잘 예측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측을 잘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냥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거 역시 맞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란 법은 없겠죠. 하지만 저의 생각과 이제 저의 예측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런 겁니다. 일단 연말 연초까지는 강보합세가 이어질 것이다. 강보합세. 왜냐하면은 지금 악재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그동안에 거래가 안 나왔던 저가 지역들 매물들 거래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하방에서 조금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시세가 떨어지기보다는 위에서는 버티고 밑에서는 조금씩 회복하면서 그 강보합세로 약간 시장이 움직여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움직이는 시장으로 좀 가면서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보다 좀 더 빠르게 회복해주는 모습이 보여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전세가 굉장히 꾸준한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여기에는 지금 금리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많이 완화가 돼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완화라는 게 금리가 내려간다가 아니라 이 정도 금리에서 유지가 되는 상황이 좀 나와줘야겠죠. 그리고 지금 이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가율에 대해서도 약간씩 지금 변수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서 내가 월세 사는 게 더 유리해지는 시점이 되면 또 다시 전세가 힘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세 대출에 대한 금리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는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좀 체크할 필요는 있겠지만 만약에 거기서 지금 이런 서민들의 어떤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율을 많이 올리지 않는 범위를 계속 이제 금융당국이 유지해 준다면은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꾸준한 전세의 어떤 안정적인 어떤 상승이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전 고점을 돌파하겠다 아니에요. 그냥 지금에서 계속 올라가 주는 거. 전 고점에서 많이 내려왔고 회복하고 있어서 회복하고 이런 모습으로 갈 겁니다. 여기를 지금 바로 간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전세값 상승에 따른 전세가율도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전세가율도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전세값이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매수로 전환하시는 수요도 이제 있겠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내년에 상반기 정도에는 최종금리가 확인될 것이다. 금리 인하 아닙니다. 인하 아니고 최종금리 확인. 그러니까 더 이상 금리가 여기서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 금리에서 유지할 것이다. 상단계가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지만 유지할 것이다. 적응해가는 과정. 제가 계속 적응이라는 얘기 계속 드려왔죠. 적응하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이게 금리를 갖다 갑자기 팍팍 올리면은 적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적응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격인 거고 공포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그 시세가 그 금리가 어느 정도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여기서 올라가지 않는다는 게 있으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적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응해서 내가 예산을 잡을 수 있고 거기에 맞는 어떤 내가 자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이 잡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안정적인 어떤 시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대출금리에 대한 적응 그리고 안정 단계에 접어들 것이다. 자, 하반기 가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와중에 공급 부족 이슈가 계속 터질 겁니다. 그래서 매수세로 이게 좀 확산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리 안정, 공급 부족에 따른 매매가와 전세가의 동반 상승이 최종적으로는 금리 안정이지 이건 인하는 아니에요. 근데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더 가속화되겠죠. 금리 인하된다라는 것은 유동성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하반기 이후로 가면서 그런 식으로 변화되어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제가 보는 앞으로의 시장의 모습이라고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정리를 해보고요. 자,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제가 이번에 제가 제목에다 이런 말씀 드렸죠. 조심하시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뭘 각자 조심해야 되시는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상반기까지의 단기 대응 전략입니다. 단기. 대출 규제, 금리 부담 등 단기 악재에 따른 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기 기간 안에 너무 공격적인 어떤 방향을 잡으시는 거는 저는 조금 반대 의견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제일 제가 걱정되는 부분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전세를 이제 주고 있는 다주택자 분들 중에서 역전세 이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제일 피했으면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데도 스트레스 때문에 파는 겁니다. 그건 절대 하시면 안 될 일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데 판다. 그건 하시면 안 될 일이다. 그래서 힘들어도 버틸 수 있으면 전제입니다. 없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다면 지켜내야 됩니다.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전셋값은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겠고, 특히나 이제 그 아파트 말고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 보증보험 가입하기 위한 그 평가금액, 그러니까 그 집에 대한 그 평가가 굉장히 그 시세라든가 이 감정평가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 되게 그 보증보험 가입 못하면 전세를 안 들어오시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빌라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년에 한 4, 5월이니까 라고 편안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한번 미리미리 시세 한번 체크하시고, 그래서 임차인하고 미리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부분 합의하시고, 좋은 조건으로 좀 더 연장해서 살 수 있도록 미리 세팅을 하신다든가, 서로 합의하에 조건을 좀 만족스러운 조건을 제시한다든가,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겠고, 전세값을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 오른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안 올라? 다른 거예요. 아파트와 지금 빌라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빌라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고, 아파트도 지역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어떤 곳들은 전세가 지금 빠르게 회복하는 곳도 있지만, 매가가 많이 올라가는 곳들 중에 전세도 매가를 따라서 올라가는 곳들이 있죠. 근데 뭐 잠실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곳들은 어느 정도 시세가 이 정도 형성돼 있다면은 이게 너무 낮다, 말도 안 돼, 이게 아니라 이 정도 수준에서 내가 많이 더 올릴 걸 기대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때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정말 버틸 수가 없다면 과감한 손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좀 좋은 교훈을 얻었다, 다시 좋은 기회는 온다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좀 비우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일이긴 한데요. 버틸 수 있었으면 어떻게든 버티셨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게 안 되는데 버티려고 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상황들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최종 보루로 안 될 때는 그렇게 하자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버텨내는 것이죠. 네. 갈아타기 고민 중이시라면 기회가 왔어요. 근데 다만 지금 굉장히 좀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되고 공격적인 전략을 취하셔야 됩니다. 매도가는 낮게, 매수가는 높게. 이거 우리 그 둥이 아빠님께서 계시지만, 둥이 아빠님께서 그렇게 해서 물건들을 세팅을 하셔서 지금 이제 그 갈아타기를 여러 차례 올 초하고 지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전략이 내가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만 가능합니다. 좀 미련이 남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 좀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매가를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거야, 호가를 맞춰서 거기에 따른 매수 가격으로 이렇게 세팅하시게 되면 결국 매도가 안 되면 모든 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격에 매도가 안 되면. 그러니까 더 낮게 잡고 그 가격에서 할 수 있는 물건을 또 찾고, 이렇게 보수적으로 대응하셔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도 무리하다, 막 안 되는 걸 억지로 하시려고 하면서 막 마음도 몸도 지쳐가시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근데 자금이 지금 안 되는데 상황들이 안 따라준다면 내 거를 조금 더 지켜가는 거, 내 물건을 좀 사랑해주고 조금 더 기다려주는 것도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여기 적지 않았지만 드릴게요.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진짜 빠르게 움직이시고 빠르게 판단해서 매도 매수 결정이 되셔야 됩니다. 네. 자가 고민이라면 아까 말씀드렸죠. 살 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서 기다리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입니다. 매수는, 대출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되, 그리고 안정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놓으시되, 가능한 빠르게 매수 물건을 찾고 거기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자가를 매수를 고민하신 분이라면 이 고민을 계속 하는 게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갈아타기를 하실 분들이라면 내 물건을 좀 좋은 가격에 팔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전세를 주고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최대한 지키시는 거, 그게 지금 우리 이 상황 속에서 꼭 해야 될 일이다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팔아야 될 분들은요, 팔아야 될 분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팔아야 될 분들은 좋은 가격을 너무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라도 물건을 정리하셔야 될 분들은 조금 그러니까 급하신 분들이라면, 그게 아니라면 파는 것도 최대한 늦추시는 게 맞죠. 최대한 늦추는 거.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합니다.